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에르메스 그리고 샤넬, 나이키 이제 재판매 금지에서 원래 에르메스와 이제 샤넬 같은 경우에는 리셀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셀. 리셀은 뭐냐면은 이제 셀 판매 해가지고 재판매 금지라는 건데, 이 리셀 금지 기준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나 현재 지금 이게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어떠한 기준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요. 항상 뭐 코인하고 이런 거 있죠. 코인하고 주식 같은 거 뭐 이런 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 리셀 금지, 이 부분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조항이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명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저도 명품 하나쯤 갖고 싶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명품 있는 게 사실 없네요. 좀 서글픕니다. 좀 슬프기도 한데 없어요. 저는 없네. 내가 없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왜 없지? 자, 아무튼 그래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헤르메스라든지 그죠? 셀레셜 울트라 하이엔드에서 명품백 의류 계급도에서 이렇게 지금 짭조이에서 이렇게 이제 표를 나누는 건데,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우리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식 코인 냉각에 샤넬과 롤렉스 리셀가가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얘기했어요. 샤넬백 리셀 가격 공식 판매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고, 1,700만 원을 웃돌던 롤렉스 인기 제품이 리셀가가 1,500만원대로 내려갔고, 명품 수요 자산 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올 들어 시장이 위축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리셀가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거, 즉 우리가 리셀이라고 표현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 이런 거 있죠.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뭐 한정판 신발 해가지고 좀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한정판 신발 뭐 한 개에서 또는 막 몇 개 막 이렇게 해서 N개를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당첨이 돼서 내가 구매를 하게 됐어요. 내가 15만원에 구매했으면 이거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올라갈 거다 싶어가지고 막 한 25만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실제로 중고나라 카페라든지 시장에 그냥 갖다 내팔 때 있죠.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25만원, 뭐 많게는 30만원. 왜 티켓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콘서트 티켓 같은 것도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 어떻습니까? S석 같은 경우에 S석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할 때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다 정가가. 안표상들은 50만원, 막 70만원 이렇게 파는데 이거 안 팔릴 것 같죠? 정말 막 사갑니다. 자, 그런 이유처럼 이런 것들 뭐 리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제 재판매를 하는 거, 이 리셀가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 떨어진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과 코인이 정말로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보면 줄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좀 애매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르메스, 샤넬에 이어서 나이키도 리셀 금지라고 합니다. 실효성은 글쎄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의 내막을 살펴보면은 한정판 제품 랩풀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 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는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해가지고 좀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지금 신분증까지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나이키도 여기에 뭔가 재판매하는 리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나이키 코리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구입한 한정판 운동화를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에는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 보면은 에르메스 코리아와 샤넬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약관에 넣거나 제품 구매 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재판매 리셀가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리셀 가격에 대해서도 롤렉스 서브마리너 해서 가격대가 조금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점점 가격들이 이렇게 조금 상승세가 아닌 조금 뭐랄까 횡보에 웃돌고 있다. 하락을 해서 횡보에 웃돌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편 나이키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이키 약관에는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해가지고 고객 권리 및 정책을 포함한 나이키 플랫폼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품 구매,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히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소비자, 비즈니스 또는 일체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의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매나 주문이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구매 또는 주문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해서 소비자 계정 또는 멤버 계정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또는 반품을 거절하고 나이키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계정 또는 이제 일시중지 폐쇄하는 것이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요거는 거부 또는 취소. 자, 그리고 참 보면 좀 신기해요. 그죠? 단독 재량에 따라 판단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권한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반품 취소. 나머지는 그냥 이런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좀 특이해요. 그쵸? 왜 특이하냐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보면은 리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셀이 기업과 개인이 구매를 하든 개인과 개인이 구매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의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중고거래? 뭐 중고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중고거래? 이런 거와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그 제품을 하나를 한정판을 구매를 했어요. 내가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막상 지금 뭐 쓰고 있는 신발이 있어서 또는 한정판 모자가 있어가지고 별로 쓸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되판매를 해요. 재판매를 한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도 지금 현재 없고요. 그리고 구매할 때 이게 정말로 이제 재판매, 리셀이라고 하죠. 리셀 목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거래 플랫폼, 여기 거래 플랫폼이 따로 있는데 한정판 거래, 거기서도 리셀 금지 관련된 그런 협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기사화된 게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참 보면 좀 특이합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금지를 시키는 건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삼성전자에 있는 뭐 제품, 예를 들어서 S 제품이 있는데, 자, 이 제품이 가격이 당시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상승을 했어. 엄청 상승을 했어.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뛴다.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재판매를 하려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판매하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금지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단순히 보통 한정판을 가지고 보통 요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재판매, 리셀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기준을 붙인 것은 사실 명확하게 뭔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나이키에서는 계정까지도 이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발의가 됐고, 발의보다는 적용이 맞는 표현이겠죠.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 나이키 건 특히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관심, 레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플이 아니라 그런 제품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일단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나 또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너무 좀 큰 틀에서만 본 게 아닌가,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적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요번 시간은 이렇게 나이키 리셀 관련한 거 금지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좀 더 다음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